안녕하세요.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7월 24일 전라남도 환경지 경력경쟁 9급 기출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순천 효천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총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쉽지 않게 출제됐다. 쉽지 않게. 물론 난이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좀 시험 보는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수업 준비를 난이도 있게 해야 된다. 수험 준비를. 그래서 이게 제가 20문제인데 2문제 정도는 복원을 못했어요. 산화하는 문제가 평이한 산화하는 문제가 많아서 그게 아마 복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나씩 보면, 자, 1번. 이건 확실히 1번 문제가 맞아요. 같은 족 원소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죠. 칼슘은 2족이고 세슘 1족이죠. 칼륨 1족, 나트륨 1족. 이 나머지는 다 몇 족이에요? 1족이다. 따라서 같은 족 원소가 아닌 애는 칼슘이 되겠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2번, 이제 이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새 화합물이 있는데 이런 얘기죠. 우리 이런 것들을 다 한 글자로 염이라 그러죠, 그렇죠? 염이니까 뻔하잖아요. 액성을 물을 거다. 그럴 때 POH가 큰 순서대로 이랬어요.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오히려 pH 이렇게 나오면 그립치기 어렵지 않을 텐데 POH가 크다. 이 말은 POH의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POH니까 얘가 크다라는 말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작은 거죠.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큰 거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pH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pOH가 크다라는 것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다라는 얘기니까 산성에 가까운 물질, 산의 성질이 큰 거, 산성이 큰 애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둘 다 강염기, 강산의 짝이니까 낫생이 내죠. 그래서 둘 다 가수분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성은 중성이고, 얘는 Na 플러스는 낫생이지만 F 마이너스는 약산이죠. 약산의 짝염이니까 약산의 짝염기는 물보다 강한 염기잖아요. 양성자를 이렇게 뺏어온다고. 그러면 HF라는 애가 생기면서 뭘 내놔요? OH-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 F- 때문에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 돼요. NH4Cl-. 여기서 Cl-가 낫승이네죠. 꽝. 그럼 얘가 암모늄 이온이 약염기의 짝산으로서 물보다 강한 산이에요. 이렇게 양성자를 제공한다고. 얘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열의 농도가 가장 큰 애는 암모늄 이온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중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pOH는 얘가 가장 크게 되는 거죠. pH가 가장 작은 애도 얘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건 제가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이런 거 뭐 보자마자 얘 나오는 게 얘는 유일하게 산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pOH가 가장 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다 꽝이 내고. 그래서 가수분해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예제 3번은 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산은 전해질로 수용액에서 이온화하는데 음이온 한 개에 결합한 산소 원자의 개수가 4개인 것을. 친절하게 화학식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어지면 안 되지 얘는. 얘는 음이온이 COO-, 얘는 2개고 인산이 PO4, 3-. 얘가 4개네요. 답이 2번이네. 질산은 NO3-, 3개짜리고 탄산은 CO3-, 역시 3개짜리고. 그렇죠? 아주 평이한 문제.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고. 자, 4번. 아유, 이런 또 친절한 문제가.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 마, 적, 가, 자, X선, 감마선. 일로 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고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는 커지고.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긴 애니까 라디오파인데 그게 없네. 마이크로파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5번 문제인데 이게 순서가 5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좀 뒤쪽에 있는 건데 뭐 난이도로 치면 어려운 문제인데 뭐 우리가 이거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얘는 뭐 요새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전이금속 코발트의 전자 배치가 이렇대. 코발트는 2가지 차기연을 형성하는데 리간드가 암모니아인에는 반작이 있어. 리간드가 플로린에는 상작용성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기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차기연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중성의 물 분자니까 전체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로린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게 6개 있어. 마이너스 6이니까 얘도 플러스 3이에요.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뭔가요? d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죠. 그렇죠? d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얘가 27이죠. 원자 번호. 18의 산화수 빼면 21. 그래서 얘는 6개예요. 이런 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그 숫자를 외우고 있잖아요. 얘가 640이에요. 그렇죠. 얘가 약한 장일 때고 얘가 강한 장일 때의 홀전자 수예요. 그러면 요 놈의 홀전자 수는 4개냐? 얘가 약한 장일 때죠. 플로린이 약한 장이니까 약한 장일 때 홀전자 수가 4개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볼 필요도 없지. 교수님의 의도는 빨리 정답 찍고 다른 문제 풀어 이런 얘기죠. 엄한 데서 뻘짓하지 말고 이런 얘기. 요게 무슨 표현인가요? 얘가 팔면체니까 2G, T2G 이런 오비탈 스플릿이 일어나죠. 얘가 약한 장이면 전자 6개가 약한 장이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한 장일 때. 그러니까 어떤 리간드가 오더라도 d 오비탈에 전자가 6개 있고 약한 장이면 언제나 홀 존재 수가 이렇게 4개로 정해져 있어요. 강한 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일때 강한 장이니까 못 올라가죠. 저스핀이니까. 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홀 존재가 없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이치다, 이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640 이렇게 되고. D7은 어떻게 돼요? 7, 3, 1 이렇게 돼요. 약한 장일 때는 홀존자수 3개고 강한 장일 때 홀존자수 1개고. 해보세요.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죠. 틀렸지만 얘는 강한 장이잖아요. 강한 장이니까 얘란 말이지 이렇게. 위에 전자들이 없죠. 저스핀 착물이에요. 2번 틀렸고. 쟤는 F-는 암모니아보다 약한 장이죠. 이것도 틀렸고. 두 차견의 3D 오비탈의 2G와 T2G 오비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2G고 저 T가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3개. 오비탈을 차지하는 전자수는 5개가 아니고 총 6개죠. 그렇죠? 6개인데 강한 장이냐 약한 장이냐에 따라서 저스핀이 될 수도 있고 고스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정해진 이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6번. 이것도 이제 좀 난이도 있게 나온 문제인데 6번. 예전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B2, N2의 자기적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자기적 성질을 알려주고 분재궤도 함수에 대한 전자 배치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거죠. 기존 출제 경향에 비하면. 자, 그러면 이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의한 전자 배치인데 요게 질소와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죠. 원칙적인 모습은 산소예요. 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세하게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1S는 생략이 되고 시그마 2S, 시그마 2S 스타 여기까지는 N2랑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이가 이제 시그마 파이, 그러니까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이 높아진 만큼 낮아지고 이렇게. 요게 이제 시그마 2P면 얘는 파이 2P가 되고 얘가 파이 2P 스타의 시그마 2P의 스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고 요 부분도 동일해요. 요 부분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이 시그마 요렇게 여기는 같고 그래서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보다 전자가 작은 붕소도 당연히 이런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져요. 그럼 여기가 지금 시그마 2S니까 여기에 2개 들어 지금 1S와 1S 스타는 상쇄되고 그럼 전자 10개 중에서 4개는
이제 상쇄되고 6개를 배치를 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이제 붕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개 남았잖아요. 싸움의 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소는 여기에 이제 4개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홀존자 수가 없죠. 지금 요 노란색이 붕소니까 얘는 홀존자 수가 2개 있는 애니까 상자기성이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4개 더 첨가한 게 질소고, 질소는 그러니까 반자기성이고 홀존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시파, 파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파시, 파시. 여기는 어차피 같아지는 거니까. 파시, 파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파, 여기는 파시 이렇게 찾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언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냐고,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 그러니까 얘가 전자수가 16개고 얘가 14개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이 9번 문제예요. 7번, 8번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V의 분자 구조인데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아요. 얘 평3이잖아요. 그 전부 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고, SO3도 평3이죠. 그러니까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고, 얘가 뭐예요? 삼각뿔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체 구조잖아요.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죠. 얘가 뭔가요? 얘가 폼알데하이드죠. 이렇게. 요 탄소가 입체수 3회, 역시 평면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10번 문제인데, 총괄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쉬웠어요. 그렇죠? 1번이 답이에요. 농도가 커질수록 용액의 삼투압은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파이는 C, R,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삼투압은 커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게 뭐죠? 이게 농도 차죠. 그렇죠? 농도 차가 커질수록 용액의 삼투압은 높아진 거다. 1번이 틀린 말이에요. 2번은 용액의 총괄성은 용질의 종류와 무관하고 입자 수에 의존한다. 이 맞는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용질의 종류에서 전해질이냐 비전해질이냐는 우리가 따지죠. 따지는데 여기서는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1번이 뭐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비전해질 용액에서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 당연히 낮아지죠. 증기압 내림. 4번은 비전해질 용액에서 용액의 끓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은 높다. 끓는 점 오름. 아주 정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은 헤스의 법칙은 항상 잘 나오는데, 그렇죠? 요거는 좀 약간 복원에 자신이 없어요. 이 반응식은 내가 확실하게 하는데 요 숫자가 좀 자신이 없어요. 숫자가. 어떻게 됐든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거죠. 자, 주인공을 찾죠. 여기서 주인공이 NO잖아요. NO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1, 2, 3이라고 한다면
3번식을 더하면 되는 거고요. 3번식에 NO와 NO2가 다 있으니까 오존이 여기 있어요. 1번식에 있네. 그럼 1번식인데 위치가 같죠? 더하기. 근데 얘는 개수가 1인데 얘는 개수가 2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O2가 남는데 O2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O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분의 1배를 해줬으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남아있는 거예요. 2분의 3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이제 O2가 되려면 얘를 빼줘야죠. 그렇죠? 더해주면은 2분의 3,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데 2번식을 빼줘야 되는데 저기서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O2가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때려 넣으면 된다. 답이 이게 3번이 답이 돼요. 마이너스 694. 이렇게. 헤스의 법칙은 그 경력 경쟁에서 어렵게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이게 지금 식이 3개 나온 것만 해도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예요.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다. 자, 이제 12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부터 보면 원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는 제2이온화 에너지보다 항상 크다. 아니, 전자 하나를 떼냈고 또 전자를 하나 떼냈을 때의 이온화 에너지는 그만큼 유효 핵전화가 커지잖아요. 떼내기 어렵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급격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되면 껍질수 감소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크다. 이게 1번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 1번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거랑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의 제1이온화, 그러니까 이온화 상수와 제2이온화 상수 이렇게 보면 이때는 누가 더 크나요? 얘가 더 크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클수록 양성자를 잘 내놓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혼동이 돼요. 이런 게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유사하게 한 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 그거는 압력이 어때야 돼요? 낮아야죠. 저압이어야 되고 온도는 높아야 돼. 이거랑 완전히 정반대가 고압이어야죠. 그 다음에 저온이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기체의 용해도, 그렇죠?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얘예요. 얘는 뭐라고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이제 목차가 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헷갈리고 얘도 아주 자주 헷갈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1번이 틀렸으니까 2번, 3번, 4번은 맞는데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원래 우리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기본적인 게 꽃갈콘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같은 쪽에서는 점점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온의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서 원자의 반지름은 커지죠. 이렇게 같은 주기면 이렇게 되고 4번은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 오른쪽 정기음 성도는 증가한다. 사이즈 작아지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13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산화하는 문제가 뭐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아닌데 엄청 많이 나왔어. 하여튼 이게 요 화학 반응식은
명백해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옳은 것은 이랬어요. 뭐 산화 한원이니까 빨리 산화수 구해봐야죠. 여기서 납이 플러스 2고 여기서 납이 0이니까 산화수가 감소됐죠. 그러니까 PbO는 환원된 거고 산화납은 산화제예요. PbO는 산화제이다. 이게 맞네. 옳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답이 2번이에요. 그렇죠? CO는 여기서는 산화수가 플러스 2고 CO2니까 얘는 플러스 4고 탄소의 산화수 증가됐으니까 산화된 거예요. 틀렸고. 납의 산화수 변화는 0에서 2 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고. 이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산화수의 변화량에다가 이 원자의 몰수를 곱하는 건데 그냥 원자의 몰수가 아니고 이런 산화수의 변화량,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자의 몰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자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뭐 산화가 되든 환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원자의 몰수에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납을 들면 원자가 하나씩 있고 산화수의 변화량이 2고 그런 원자의 몰수가 1이니까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2몰이 돼야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고 14번이 프럭토스인데 이거는 뭐 분자 한 개에 존재하는 카이랄 손대칭 탄소는 이런 얘기. 이게 카이랄 탄소가 뭐냐면 탄소는 홀전자 수가 4개잖아요. 이렇게. 이 결합한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어야 돼? 다른 애를 우리가 카이랄이라 그러고 이런 애들은 광학 이성지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X, Y, W, Z 이게 이제 원자나 작용기인데 얘는 다 다르잖아요. 얘가 키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탄소는 지금 4번 결합하는데 아니 요 탄소도 있네. 요 탄소는 지금 수소가 2개 있는 거니까 키랄이 아니죠. 얘도 산소 2개랑 있으니까 키랄이 아니고 얘 수소와 하이드록식이고 그 다음에 이 탄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머지가 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전체가 작용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남았죠. 얘는 이 전체가 작용기라고. 그러니까 이 탄소는 얘 다르고 얘 다르고 4개가 다 다른 거예요. 아이고 얘가 키랄이고 우리가 키랄은 이렇게 아스테릭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도 키랄이냐? 그러면 일단 얘 다르죠. 이 전체가 하나의 작용기예요. 그 다음에 얘니까 요 전체가 하나의 작용기라고. 다르죠. 얘도 키랄이라고. 얘도 얘 다르고 이 전체 다 다르죠. 얘도 키랄이고. 그래서 얘는 키랄 탄소는 몇 개다? 3개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이랄 탄소를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 하여튼 나왔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야, 이것도 산화하는 문제죠.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전자를 잃는 물질은 산화되는 물질이다. 콜. 철의 부식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NA는 산화제이다. 얘는 산화수가 호등수 물질이니까 0. 얘는 플러스 1. 산화수 증가 환원됐죠. 얘는 산화제이다.
다시 0에서 플러스 1 산화됐죠? 산화됐으니까 얘는 환원제이죠, 그렇죠? 과도한 수업량.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16번. 얘가 저 개인적으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뭐 반응 자체도 막 이상한 거죠, 그렇죠? 부타디엔이니까 이게 고무의 주성분이잖아요.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속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차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2차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반응이나 설명지 옳은 것은 이 반응의 반감기는 2차 반응이니까 2차 반응의 반감기는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분모의 속도 상수가 있고 초기 농도, 이게 A가 반응물의 초기 농도분의 1, 이게 지금 2차 반응일 때의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0.693이니까 숫자가 나온 건데 속도 상수도 모르고 농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답이 되지 않아요. 0.693이 그거잖아요. 그거 뭐죠? 그러니까 1차 반응의 반감기 ln이 얘가 0.693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2번 요 놈의 초기 농도가 2차 반응일 때 초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감기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얘가 증가하면 2차 반응일 때 반감기니까 얘가 증가하면 반감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되는 거죠. 3번은 이 초기 농도의 ln 값에다가 시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차 반응에서의 그 적분 속도 식이 ln으로 취하지 않죠. ln 값이 안 나와요. 그렇죠? ln 값 나오는 게 0차랑 1차란 말이지. 그러니까 2차 반응일 때의 적분 속도 식이 초기 농도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Y축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기울기가 속도 상수 K가 되고 얘는 이렇게 이 ln 값 나오는 거는 1차 반응일 때예요. 그렇죠? 따라서 1차 반응일 때 기울기 이게 만약에 1차라면 1차 반응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K예요. 1차 반응이라면. 근데 얘는 2차니까 3번도 틀렸고 그래서 4번이 되는 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 속도식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자주 빈출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계산까지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반감기와 적분 속도식 관련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이것도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헷갈리게끔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의도가 보이는 문제라고. 적분 속도식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것도 좋은 문제였어요, 얘도. 자, 다음은 임의의 원소에 대한 전자 배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꿔야죠. 자, 가는 수소네요. 나는 9개니까 플로린이네요. 다는 나트륨이고 나는 마그네슘입니다. 이런 애죠. 자, 1번 가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잖아요. 다의 1차 에너지 나트륨의 이온 에너지 당연히 크죠. 사이즈가 얘는 1죽이고 얘는 3죽인데 그렇죠?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온 에너지 크니까 맞다. 나의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의 크기 그러니까 F 마이너스잖아요. 나는 F 마이너스는 다
Na 플러스 이렇게 돼. 아유, 등전자 이온이네요. 등전자 이온이니까 양이온의 크기보다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얘는 9번이고 얘는 11번이니까 양성자 수 많은 애가 사이즈가 더 어때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크기는 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다의 일가 양이온 Na 플러스는 라의 플러스 이가 마그네슘이가 얘잖아요. 양이온보다 더 크다 이랬으니까 얘도 등전자죠. 11, 12.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요.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 4번 라의 이가 양이온보다 일가 양이온이 더 안정하다. 이게 라가 마그네슘인데 우리가 이온의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한 이온이란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안정한 이온이 뭔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8개인 애가 안정하죠. 그럼 이가면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8개고 일가는 체외가의 껍질이 하나 남아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얘보다 이가보다 얘가 더 안정하다 그랬으니까 4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갈수록 이렇게 문제 자체가 그렇죠. 대상들도 많아지고 다양하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18번 핵변환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게 맨 처음에는 글자가 많아가지고 완전 쫄았는데 이게 알파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변환이니까 헬륨 핵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양성자수 2 줄고 질량수 4 줄고 그거 찾는 거더라고. 그래서 1번, 2번은 질소가 탄소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질량수 변화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이게 답이 3번이었어요. 이게 84짜리가 2 줄어야 되니까 82 됐고 그럼 질량수는 4 줄어야 되잖아요. 210인 애가 206으로 변했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은 기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기체의 평균 속력은 빠르다. 루트 n분의 3RT. 그러니까 얘가 작을수록 속력은 증가하죠. 맞다. 촉매는 발행에는 직접 참여하거나 질량의 변화는 없지만 활성 에너지 영향을 미친다. 굿. 3번이 틀렸는데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죠. 이거 여러분 많이 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근이 빠지는 거지. 그럼 이게 뭐랑 실수를 유발한 거냐면 얘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 그렇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실수 유발하는 문제예요. 나는 이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쫙 바로 이게 낚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학생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 주의하셔야 된다. 4번 예외는 있지만 반응물의 농도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외는 있지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만약에 예외는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는 증가. 이거 틀린 표현이죠. 영차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도랑 상관이 없는 게 영차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죠? 영차 반응에서는 예외지만 이런 얘기. 나머지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이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용지를 물 1kg에 녹였을 때 어느 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이건 이제 총괄성 관련 문제인데 어느 점이 가장 낮다라는 얘기는 몰랄 농도가 가장 큰 애를 묻는 건데 지금 단순히 몰랄 농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자 수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이 다 전해질이니까 우리는 이 몰랄 농도에다가 입자 수를 3개, 얘가 지금 이윤이 되면은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몰수가 0.09몰이 되는 거예요. 얘는 0.02몰짜리가 하나 이온화되면 이온이 몇 개 나오네? 4개 나오네? 그러니까 0.08몰이 되는 거고. 얘는 2개 나오니까 0.08이 되는 거고. 얘도 2개 나오죠? 얘는 0.0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입자수가 가장 많은 애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점이 가장 낮다. 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쉬웠던 문제는 아닌데 해설은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실수를 유발하게끔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시켜야 하는 문제. 우리가 시간이 소비돼야 할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유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뻔히 나올 만한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